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투자혁명 33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버닝키 쇼크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집중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장 마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누적 순매도 규모가 5조를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워온 복잡계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시스템 구조화에서 배웠듯이 원달러 환율이 멈춰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도해갖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또 이게 악순환이 돼갖고 또 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환차가 오니까 더 매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또 나와요. 이런 게 스위칭이 돼야 되는데 그 스위칭 되는 기준이 굉장히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든지 매수로 스위칭하는 아니면 파생시장에서 먼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오늘 월요일 날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도해갖고 연속 매도 누계가 한 5조 1000억을 넘었는데 선물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중 한 2000억대 이상 매도했다가 장 마감 때 제가 1400 플러스로 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스위칭했어요. 선물은. 그러면서 선물을 스위칭했지만 선물에서 매도하고 원달러는 1160원대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차의 오차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전번에 우리가 시스템 구조 복잡계 공부할 때 시스템 구조로 만약에 삼성전자를 팔 때 이게 스위칭 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가 반드시 줄어야 되고 상환돼야 됩니다라는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공격했다면 만약에 한국 시장을 더 판다라는 에너지가 나오면 돌아가면서 팔 텐데 그 다음 타자가 현대자동차가 되는지 다 좋게 보는 SK하이닉스가 되는지 이걸 조심해라. 오늘 드디어 SK하이닉스가 3만 원을 깨는 급락파동이 나왔습니다. 돌아가면서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지지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체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계 이론의 그 프랙탈 구조 자기복제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치 과거 투자 역사에 지금 패턴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수직 급락한 다음에 대반등 에너지가 바로 안 나타나고 어떤 행태의 구조가 나오는지를 작년도 5월 2일 날 스탠다드 포어가 미국의 신용도가 강등하면서 2001포인트에서 1750대까지 급락하는 5월 2일에서 7월 25일까지 바닥 나왔던 이 패턴을 한번 복제 한번 해보세요. 자기 복제 기능으로 요거를 사진을 딱 찍어갖고 그대로 현재 위치에다가 2013 5월 30일 고점 대비해서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지도 한번 체크하는 게 우리가 복잡계 이론의 프랙탈 구조, 자기 복제 기능과 연동해서 이렇게 뱅가드 펀드 마감이 7월 3일인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급락시키면서 매도했다가 어디서 스위칭 되느냐 요 감각을 자기 복제 기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ABC로 2057 실제 고점은 3월 14일 날 찍고 4월 10일 저점 1969 찍었다가 올라갈 때 이때 분위기도 직전 고점 돌파하고 2200 간다, 2250 간다라고 막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돌발 미국의 스탠다드 푸어의 신용 등급 미국 강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13일 연속 급락하면서 어떻습니까? 2001에서 1779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락한 다음엔 작용반작용으로 대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13일 연속 하락했다가 7일 정도 구간에서 한번 대반등이 나왔는데 그 대반등 폭이 떨어진 진폭의 반도 못 갔어요. 반의 반 갔다고 그럴까요? 1851에서 5월 19일 형성했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직전 저점을 위협했죠. 근데 6월 4일 날 쌍바닥을 찍으니까 그 다음 파동이 좀 컸습니다. 1900까지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여전히 고가 저가의 중시가 우리가 4등분해서 중시값을 돌파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ABC로 빠져서 7월 24일 날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1758에서
완전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2013년 연초까지 여러분들 이때는 기억나실 겁니다. 2052까지 스트레이트 급등하면서 이때 시장을 주도한 게 IT주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기 복제 기능으로 그대로 연동해서 요번 파동도 만약에 1750과 1780 빠지면 분명히 1850과 1900 사이까지 오는 되돌림 파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한 달 걸리느냐, 두 달 걸리느냐, 그 오차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맞추세요. 그럴 때 이 복제 기능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형주 지금 1700개 했으니까 이제부터 손절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이닉스는 32,000원대 팔고 외국인이 돌아가면서 팔 수 있으니까 재매수를 29,000원과 3만원은 다시 사자고 그랬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2,000원대 팔아갖고 27,000원대 오면 산다. 근데 27,000원에 와서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 거 손절하지만 냅뒀다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순차적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제자리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기준을 뭐 갖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와 외국인들 매매 추세가 일단 꺾여야 돼요. 오늘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연속 10일 빠지면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2천억대 이상 매도했는데 6월 20일까지 이제 합치면 5조 한 3천억 정도 매도한 꼴이 되네요. 현물 쪽에서는 거의 파란 글씨로 계속 매도합니다. 이거를 국내 기관이 받아주든지 연기금이 받아줘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연금이 1200억 들어왔지만 오늘은 연기금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막판에 쭉 밀리는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상해 증시가 계속 빠지니까 그동안 상해 증시와 우리 증시가 동조화 현상이 계속 강화됐는데 거기에서 또 발목 잡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저는 삼성전자는 단기박 찍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대차 잔고가 그림자 매매에서 판단할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129만 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못 가더라도 138만 원이나 140만 원까지 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연동돼서 이제는 하방 공격의 풋옵션이나 인벌스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을 청산하시고요. 코덱스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상방 포지션을 집중하면서 급락했다 대반등, 즉 1850과 1900 사이까지 오는 파동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140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가를 한 7월 중순 때까지, 특히 7월 11일 옵션 만기 때까지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까지 뭘 점검하느냐? 매일매일 삼성전자의 종가와 그 다음에 대차 잔고의 동향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릴 적이 있습니다. 6월 7일날 삼성전자가 142만 원일 때 이게 중요한 맥점인데 대차 잔고가 420만 주다. 이거 대차 잔고 늘었다 줄이면 시장이 급락할 때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체크해드렸던.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155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이 대차 잔고가 어디까지 줄었냐? 350만 주라는 카운팅을 전번 시간대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적해 보시죠. 여러분들 전번 주에 월요일날 이 그림 이거 구경하십니다. 이게 쭉 떨어지면서 135만 원까지 빠졌을 때 실제 대차 잔고가 어떻게 됐냐면 더 늘었다라고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대차 잔고가 줄지 않고 더 늘었네요. 430만 주. 그러니까 이거는 조만간에 대차 잔고 청산하면서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를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10년 동안 삼성전자 데이터 대차 잔고 통계를 보니까 300만 주는 바닥이고 450만 주에서 500만 주에서는 항상 그 상퇴의 영역, 그 대차 잔고 규모로 상퇴의 영역이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잡혀갖고 그 시나리오를 설정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급락하면서 장중에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1806선까지 떨어지고 6월 20일이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 중심값도 붕괴되면서 129만 원 급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6월 20일 날 대차 잔고가 이때 22만 주 상승되면서 390만 주, 440만 주까지 늘렸던 게 390만 주 확 줄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월 22일 이날이 굉장한 징후의 날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날 129만 원 찍고 132만 원 돌렸던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체결이 24만 주지만 상환이 얼마 나왔죠? 64만 주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64만 주 하루 만에 대차 빌렸던 거를 상환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환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려다가 공매도 친 세력들이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차 잔고 규모가 350만 주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정도면 또 데이터가 나올 텐데 오늘 종합주가 지수로는 1800을 붕괴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변동을 줬는데 이 대차 잔고가 이제부터 저는 늘어나는 감각이 나오는지, 그래서 늘어나갖고 요번 형성된 저점 12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올려놓고 다시 죽일지, 요런 작업을 이 대차 잔고 동량에서 할지, 계속 줄이면서 50만 주 줄여서 한 300만 주까지 바로 죽일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대차 잔고가 50만 주 더 줄여서 300만 주 가면 이 시장은 1750과 1770 정도까지 빠지고 환율이 그러면 1170원대 이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129만원 직전 저점 쌍바닥인지 그걸 살짝 깨서 한 2, 3만원 오차 더 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번에 진바닥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대차 잔고를 늘리는 겁니다. 다시 430만 주까지.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대차 잔고 늘리면서 삼성전자를 한 10만원에서 아주 예패하면 15만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판다. 이런 논리로 만드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재료 노출될 때 외국인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차 잔고를 늘리면서 주가가 삼성전자 올려놓고 다시 죽일지, 바로 여기서 더 청산하면서 바로 죽일지를 앞으로 7월 5일 날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전체적인 시장을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가장 큰 감각은 보이는 재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 매매 대차 잔고의 동량, 이것도 삼성전자만 보지 마세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가지는 꼭 봐주십시오. 거기에서 대차 잔고를 삼성전자를 늘릴 때 이제는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시소를 어디서 타이밍을 잡는가, 요거를 7월 5일과 7월 11일 두 가지 마디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 7월 11일은 옵션 만기일. 이때 오늘 기준의 삼성전자 종가와 7월 5일 종가, 7월 11일 종가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대차 잔고 늘리는지 줄이는지가 앞으로 시장의 하반기장, 한 2, 3개월 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일 테니까 그 감각을 잘 이용하시면서 실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7월 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시장 관망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들려집니다. 네, 버냉키 쇼크로 국내 증시도 급락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모두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하락 속도와 다른 해외 국가 증시의 하락 속도를 비교해보자면 어떤지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체크해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는 게 상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죠. 그러니까 분명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아시아 쪽에 팔아갖고 돈을 빼서 미국 본토로 가는 그 규모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규모에 시장 배분이 있을 때 한국을 집중적으로 때릴지, 동남아 쪽을 더 때려갖고 갖고 나갈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변동성,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 상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1750과 1785면 겁내지 마시고, 그때 귀신같이 살 생각보다는 이미 삼성전자는 A의 저점이 들어왔고 C 저점 확인하는데 한 7월 중순 나올 테니까 삼성전자와 연관된 종목들, 삼성전자와 연관된 게 뭐죠? 핸드폰 부품주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구조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급등한 거 팔고 오히려 삼성전자 1 빠질 때 2, 3의 배로 더 변동해갖고 하락하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부품주의 파트론, 오늘 120원 깨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빠진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최고가가 24,000원인데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빠졌다.
그럼 거기서는 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매수해주고 삼성전자가 바닥지고 올라갈 때 이제 급격한 되돌림 파동이 2, 4분기 실적 노출과 3, 4분기 컨센서스 때 나올 거다라는 거 보시고 이런 상대 속도를 조절하는 감각으로 응용하는데 그러면 상대 속도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할 때 외국인들 시각으로 한번 환율과 달러 기준의 각각 통화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위치 갖고 판단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버냉키 쇼크 전과 후에 시장의 세계 증시 기상도를 한번 측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준은 이번 6월 17일 월요일 날의 종가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월요일 날은 1883, 다우는 15261 이런 각각의 흐름이고 21일이 전번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버냉키 쇼크 전과 후에 주간 단위 하락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의 기준잣대는 연 최고치 기준 대비 하락률 이렇게 잡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은 주간 단위로 3%, 우리도 3% 빠져서 비슷한데 여러분들 고점 대비 기준으로는 다우 산업이 연중 최고점이 5월 20일입니다. 고점 찍은 날이 달라요. 우리는 1월 3일입니다. 우리는 이 5월 20일 날 전후에서는 5월 30일 날 2013, 1월 3일이 2042 오차가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는 5%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2배나 빠졌습니다. 변동성이 꼬리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각을 한번 보세요. 상해 종합지수는 고점 대비 15%대를 빠지고 오늘도 더 빠졌습니다. 오늘도 2010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2073 기준보다 고점 대비 더 빠지고 한 60포인트 더 빠졌으니까 비율로는 계산해보면 한 18, 9%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게 또 우리나라 하락을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이 주간 단위로는 플러스가 났고 오히려 고점 대비는 17%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는 우리보다 더 빠졌는데 이 일본 증시는 연초 대비 50% 가까이 급등했다 빠지는 거라 급등해서의 가격 이격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또 위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 보면 IT 구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만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를 비교해서 앞으로 상해 증시가 여기서 빨리 바닥이 진단되고 안정돼야 우리 시장의 안정 기반이 형성될 거다라고 먼저 진단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의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12월 4일 날이 1948 여기 1950을 치죠. 그러면 오늘 현재 2010포인트 때면 이제 한 60포인트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공격이 당하고 있어요. 즉 상해 종합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이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 오늘 LG화학 주가 보면 전번에 저점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23만 원대가 저점인데 요번 그걸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해 증시가 요번에 바닥 찍고 올라가려면 LG화학 갖고 한번 샘플링 해보세요. LG화학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뺐다 올리는 역발상 전략의 매수 에너지가 등장하는지 그래야 우리 시장이 안도 랠리가 나오거나 하방 격성을 나오면서 작용 반작용에 뭐랄까 스위칭 매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기반이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를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 1년 동안의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작년에는 약간 이격의 오차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여러분들 빨간색과 파란 색깔이 거의 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실 겁니다. 빨간 색깔이 상하이 종합지수고 파란 색깔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현상이 단기적으로 바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완성이 누구한테 되느냐? 요거는 대만 과권지수와 종합주가지수를 상호 비교한 겁니다. 대만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우리 한국지수인데 작년 11월 달 저점이 우리는 1856인데 우리는 그거 깨고 내려가서 오늘은 1800도 깼고 대만 지수는 작년 11월 달 12월 달 저점과 연 5월 달 고점의 중간 정도밖에 안 빠졌다. 하방 경직성이 이렇게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외국인들이 대만도 팔고 우리나라도 팔지만 대만보다 우리를 더 팔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 데이터로 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한번 보죠. 홍콩도 우리나라 같이 외국인의 유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초고치 대비 19%나 급락했습니다. 오늘까지 보면 20%대로 더 급락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유출입이 자유로운 우리 시장과 홍콩 시장을 중점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걸 이 데이터를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주간 단위 5%, 고점 대비 36%나 급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이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같이 보시면 이 나라들은 작년도 바닥 대비 엄청나게 급등한 다음에 급락하는 거라 작년도 저점과 52주 최저점과 최고점의 반 정도, 이 36% 빠졌지만 그 작년도 1년 동안 52주 최저가 보면은 아직도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36% 빠졌지만 중간 단계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 동남아 쪽의 매도가 더 활성화되는지를 또 한번 체크해야 우리 시장이 하방경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가를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니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고감각도 보시고. 그 다음에 브라질과 러시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빠지죠. 자원 관련주들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자원 관련된 나라들이 더 빠지고 있어요. 예. 고점 대비 브라질은 17%, 러시아는 23%. 그래서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요새 난리죠. 그 다음에 금 투자하신 분들이 난리고요. 이게 다 상품 관련된 나라들의 주가 급락이 형성되고 이거는 달러가 안전자산 되면서 상품 주가가 폭락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답이 벌써 나와요. 상대 비교해서. 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강세가 약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달러를 팔고 미국 본토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 사는 즉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해서 하겠다고 달러 찍는 거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달러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안전자산 관련된 선호현상으로 주변이 급락하고 미국 관련된 금리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상품지 시장이 급락을 해갖고 금값 급락, 유가 급락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러시아가 급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제가 2.5%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라라고 했는데 이미 2.5%를 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3%대까지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진바닥이 1750가 1770까지. 만약에 3%를 스트레이트로 가면 1750가 1770에서 아마 터닝하고 작년도 5월달과 7월달과 비슷한 시장이 될 거다. 거기에서 대반등을 1850이나 1900 줄 때 우리는 1800 깰 때 사놓은 거를 1850과 1900에 팔았다 다시 보는 그런 속도 조절 전략을 하거나 물려있는 사람 돈이 없다. 그럼 가만히 계시다가 1750 떨어지더라도 구경하세요. 그러다 거기서 100에서 150포인트 오르는 타임 나왔을 때 거기서 30%, 50%를 산다까 생각하지 말고 끊었다 다시 사는 그러한 조절 감각의 파동을 7, 8, 9월달 이 3개월 동안에 한 번은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때 대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 비교를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같이 봤습니다. 거의 동조하죠. 한번 보세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이 돈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금리마저 인상을 했는데 제가 그거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동남아 시장 펀드 관련된 대주분들 작년도에 제가 이 올라가는 에너지가 어디서 꺾이냐가 특히 3월달에서 5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거기서부터 급락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락파동 과정은 오히려 상대 비교로는 우리한테는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 엔캐리 빌려다 달러 캐리 빌려다가 청산을 해갖고 본토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 자금 이후에 다시 동남아 투자하기보다는 이 자금이 위험자산 들어갈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매수의 기본 타겟팅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 러시아가 바닥 찍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석탄, 발틱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돌아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품 주식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 종합지수가 바닥 찍고 터닝해주는 시대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럽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쪽은 여러분들 독일이 고점 대비 8%, 위치만 보세요. 프랑스가 10%, 이탈리아가 13%, 영국이 11%.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그 근사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유럽이 더 빠지면 우리도 연동해서 유럽 니 거로 보이지 않게 중국 빠지면 우리나라.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유럽이 확산 리스크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시고 프랑스, 이태리, 독일의 주가를 같이 보시면서 이것도 작년도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에서 지금 딱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노이즈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거를 어디서 보느냐? 그리스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스. 여러분들 그리스가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급격해서 제가 파란 선을 하나 권해드렸습니다. 요게 790과 800선이에요.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점 대비는 여러분들 1159에서 800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리스가 디폴트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이게 470까지 떨어졌다가 1159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오른 지폭을 4등분 할 때 딱 그 중요한 마디가 790과 800선입니다. 이 냉란, 이 중시값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 그리스가 또다시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디폴트 얘기, 추가 구제금융 얘기 그러면서 또 유로화가 또 불확실성되고 약세가 되고 그러면 이태리가 급락하고 스페인 급락하는 이런 노이즈가 중국 시장 발목 잡고 우리 시장을 발목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마디가 쌍바닥으로 반드시 지지해주고 돌아서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 그림이 다음 주는 IT 삼성전자가 대차 정보가 이제 늘어야 하는가 체크하고 네. 바닥 찍고 터닝하는가 환율은 1160원을 찍었지만 1170원에서 다시 1139까지 돌아서는가 거기에서 강한 대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유럽의 노이즈가 나오면 안 된다. 노이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금 가격이 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구리 가격, 상품 관련된 종목 LG화학, 고려아연,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악재가 나오고 실적이 2, 4분기에 쇼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 재료 노출됐어. 3, 4분기에는 개선돼 하면서 터닝하는가. 이거를 OCI, 고려아연, LG화학 이런 종목 갖고 검토해 보시면서 7월달 장을 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오늘 복잡계에서 우리가 시스템 구조와 그 패턴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뭘 봐야 되는지를 같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시장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경제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지표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분석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유럽 쪽의 그리스를 같이 보면서 유럽이 노이즈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구리 가격, 금 가격, 그 다음에 발틱 운임 지수. 그러면서 유럽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의 경제지표 스토리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6월 24일 날은 EU 금융회의가 열립니다. 최근에 유럽 금융회의에서 은행 간의 여러 가지의 그 구조조정이나 부채 관련돼 갖고 합의가 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 빠지고 유럽 쪽이 약해되고 있는 원인인데 28일 날이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유로 관련된 유로화라든지 아까 그리스 790, 800 이게 지지해주고 터닝하는 거. 이거 곧 뭐하고 같이 보시냐면 구리 가격, 금 가격, 상해 종합지수와 연동해서 같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상해 증시는 1950과 2000선 사이에서 반드시 눌림목 형성하고 다시 못 가더라도 2100까지의 되돌림 파동이 반드시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다 일주일에서 2주 동안 보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27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이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가셔갖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안을 방문하십니다. 시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들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걸 이용해서 그동안 JP 모간 보고서를 제출할 때 150만 원 제출하면서 155만 원에서 129만 원까지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440만 주였던 대차 잔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350만 주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6월 27일 날 우리가 단순한 이벤트입니다. 아니 박 대통령께서 중국 시안 가갖고 삼성전자 반도체 견학하는 거랑 삼성전자 주가와 무슨 상관인데 복잡계에서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나 초기의 하나의 변수 갖고 모멘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이벤트를 갖고 그러니까 상황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디로 해서 삼성전자를 135만 원이 지지하면서 140만 땡기는 걸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차전고 늘리는 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점에서 다음 마디가 7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낮출될 때까지 요번에 뺀 거를 1850과 1900까지 되돌림 줬다가 거기서 다시 빼는 거를 요 마디에서 실제 파동과 연계해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때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바닥을 잘 지지하고 다른 IT를 공격할 거다라고 예고해드렸는데 그게 오늘부터 SK하이닉스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제가 32,500원에서는 다 좋다고 하지만 매도해라 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3만 원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다음 타자 대차전고를 왜 이렇게 했냐. 엄청나게 연초에 1월 2일 날 SK하이닉스 대차전고가 2천만 주였는데 예. 지금 대차전고가 4천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청산 들어가는 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빌려다가 때려갖고 잘 팔리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다 좋다고 떠드는 걸 중심으로 거기서 조단위를 팔 수가 있거든요. 네. 받아줄 수 좋다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달라붙고 기관투자 사주니까 거기다가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이는 거는 그래프가 좋아 보이고 실적 개선되고 이런 쪽으로 몰리게 해놓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매매에서는 빌려다가 엄청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환매수 들어가는 때려갖고 공매도 친 환차익 순환하든지 이걸 떨일 때 하방 포지션과 연계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파생 상품을 청산하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모멘텀이고 그 연동해서 전체적인 이 일정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의 궤적의 마디가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4월 19일 요 1880을 반드시 지지해. 이걸 깨니까 그 다음 1850 지지해. 이거 깨니까 다음 선은 어디까지 열렸습니까? 7월 25일 1756. 이렇게 공포가 3단계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거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대차전고 늘었다 줄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터닝할 때 삼성전자 갖고 판단하고 대차전고 보고 그 다음에 각각 시가상위 종목들의 사이클 갖고 봐야지. 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기준 마디고 미국 10년짜리 국채가 기준 마디지 종합주가지수의 마디는 소용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감각을 잘 보시고요. 그러나 이 1750과 이 라인은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얘기 갖다 붙여도 상당히 삼성전자 기준에도 외국인들, 여기 외국인들이 헤지펀드나 단기 매매자,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뮤추얼 펀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가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판단하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래소 유가증권이 117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절대 1000조 안 깹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갖고 있는 유가증권 비율에서 33% 갖고 있습니다. 절대 3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악 경우 이 외국인이 3% 아직까지 3%를 줄인다. 그리고 지금 1050조에서 1070조가 예를 들어 1000조나 1020조 됐을 때 예. 지수 수준이 얼마 될 건가 최여신하면 그게 1750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서는 뮤추얼 펀드에 강력한 방어가 나오거나 연기금 작용이 들어가거나 작용 반증 매도 친 애들이 환매수 수익증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체크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응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공격당하는데 아직도 선방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 같이 그려봐 주세요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2, 4분기가 4월달, 5월달, 6월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고점과 그때까지 저점을 4등분해라. 그러면 4, 5, 6 코스의 고점이 22만 4천원. 그 다음에 이 저점이 4월 19일 날이 17만 6천원입니다. 오히려 4월 19일 날에 종합주가지수가 1881 때 현대차는 오히려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그 선보다 1888보다 거의 100포인트 빠졌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 이 20만 원이 고가 저가의 딱 중심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간 가격에서 제가 이 기준을 74, 21% 잣대로 이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7만 6천원에서 21만 6천원대, 21만 5천원대 제가 50%라도 팔아라.
그리고 19만 5천 원과 20만 원에서 반드시 시장 노출될 때까지 쌍바닥이 나오는 거 봐라. 만약에 이 쌍바닥 나고 공격하면 직전 저점까지 공격할 텐데 이게 대차장고 청산시키면서 제2의 삼성전자 공격하듯이 다음 공격은 현대차에서 나올 때 나올 거다. 그때는 실적이 발표되고 할지 그전에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대차장고 규모를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요. 삼성전자 같이. 6월 20일 날 대차장고가 710만 주입니다. 금요일까지 데이터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신규 체결을 16만 주나 더 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늘렸죠. 그래서 722만 주. 삼성전자는 확 상환해갖고 350만 줄이는 동안 현대차는 대차장고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만원, 20만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거 상환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최대 어디까지 줄일 수가 있냐면 500만 주 때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만 주를 엎어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주 에너지가 매도가 나왔을 때 최대 진폭 하단이 어디냐? 17만 5천 원과 18만 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안 빼고 더 늘리면서 이걸 주가를 올리는 매도해더라도 상환해더라도 환매수 세력 매도해서 환매수 세력으로 전환되는 그 에너지보다 어떤 에너지? 현물에서 현대차에 대한 신규 매수 에너지가 기관이나 개인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돼야 이 주가는 20만 원 지지해주고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을 확인이 대충 이 현대차나 LG전자, SK하이닉스는 7월 20일과 25일 사이에 실적 발표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대차장고를 체크해 주시면서 연계 해석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와 연동해서 여러분들 각각 종목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삼성전자를 공부할 때 전번 시간에 핸드폰 부품주에서 이 샘플링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 파트론이 121선에서 쌍바닥이 내줘야지 여기서 터닝 안 하면 제가 파란 선으로 갈 겁니다 해서 1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14,000원과 15,000원 오면 집중 매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급락파동 120선 깨고 급락파동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 된 수준까지 열어놓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삼성전자 바닥 확인되면 이거 삼성전자 터닝할 때 요거는 삼성전자 7% 올라가면 요거는 두세 배 더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은 파트론, 모베이스, 자화전자 이런 감각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 계속 122선에서는 계속 지지하다 오늘 이걸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하락 다음에 2단계 하락 공격이 나오니까 예고되는 14,000원과 15,000원에서 검증되는지 앞으로 5일에서 10일 동안 측정을 해주세요. 자동차 부품에서는 성우 하이텍 갖고 검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13,500원에 나가 사고자 하는 수량의 반만 사고 12,000원대 오면 100% 완료해라. 이거는 현대차가 지금 19만 5천 20만 지지해주면 13,500원에 지지해주고 올라가겠는데 현대차를 이제부터 한 2만원 하단 공격하면 여기서 2,000원을 더 뺐다가 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생각하고 미리 대장주와 연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세워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건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갖고 이런 거에 연동해서 현대차 대장주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어떻게 연동될 건가. 자기 복제 기능의 시스템 구조라고 그 대장이 일로 움직일 때 꼬리에 있는 그 개별 종목들은 2, 3배의 변동성이 더 확대됩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해갖고 패턴화 시키는 거를 프랙탈 구조, 자기 단물골, 자기 복제 기능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갖고 우리가 전략화시키는 걸 복잡하게 이런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같이 응용을 해주셔서 대응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상품 주식의 동향과 그 다음에 발틱 운임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발틱 운임지수는 보이지 않게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게 발틱 운임지수입니다. 네. 그동안 그 600대에서 690대, 그러니까 700에서 올라섰다가 930대에서 저점 주다가 800까지 조정했다가 지금 1025예요. 여러분들 발틱 운임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 경제 침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 운임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물동량이 증가해서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STX그룹 때문에 그렇습니다. STX그룹이 뭐 구조적인 법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외국 선사들이 STX 관련된 배를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 배가 차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 돌아다니는 컨테이너선, 벌크선에 관련된 STX 배를 안 쓴다. 그러면 남아있는 배에서 운임 가격이 좁아진 데서 높아지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이 바닥 찍고 터닝하면서 철광석,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10월달 정도 되면 중국이 이제 도시화 전략과 여러 가지에서 지금까지 긴축을 계속하다가 금년도 10월달에는 중국에서 원자재 수급의 규모가 석탄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할 거다. 예. 이게 미리 반영되니까 선사들이 이런 것들이 6개월 선물 관련돼 갖고 미리 움직여서 배를 미리 계약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계약하려면 이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계약하는 그 에너지가 발틱 운임 지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런 장에 이거 관련된 종목이 뭘까요? 현대상선, 대한해운, 한진해운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제가 대한해운 같은 거는 상한가 치는 거 보고 왔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파동하는데도 현대상선이 최근에 9,500원, 1,5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조정하고 있지만 다른 거 대비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런 게 왜 그럴까? 이게 발틱 운임지수. 그리고 10월 달에는 중국의 물동량이 증가하겠지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테마주나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은 3개월에서 5개월의 선행성이 미리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지. 눈에 보이는데 신문에 막 나와서 이미 바닥에서 급등해갖고 따블 갔는데 이제부터 가나보다 사시면 세력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 샘플링을 전번에 전염병 모델로 해갖고 3D 프린터에 세중 갖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2월 달에 막 그 신문에 노출이 많았는데 딱 보니까 바닥에 이미 따블 가 있고 그때가 꼭지다. 그리고 8,000원 가서 반토막 됐을 때 사라. 4,000원대에서 4,500원대 사라. 이런 논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테마주나 발틱 운임지수와 연동된 것들은 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자기 복제 기능과 그 다음 미래를 읽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에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들의 움직임, 발틱 운임지수가 10월달과 연말장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화학 소재 나쁜 거, LG와 SOE, 요번에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나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터닝하는지, 이거를 3개월, 5개월 앞당겨서 미리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 발틱 운임지수, 상품 금 가격, 이게 달러가 꺾이고 이제는 상품 주가가 올라가는지가 하반기 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서 상해 종합지수 바닥이 완성되고 10월 달에 12월 달에 상승항으로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의 변곡 마디인 6월 말인데요. 이 시점에서 3분기를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응집된 종목이 뭔가를 찾아서 현재 샘플링 시키는 게 먼저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고점이 5월 30일 날 2013이었거든요. 그러면 2013일 날 꼭지 대비해서 코스피 200 종목을 100주씩 다 샀다라고 머릿속에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엄청 손해났겠죠? 2013에서 여러분들 1790대를 봤으니까 엄청나게 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상선, 아까 샘플도 했죠? 30% 올랐습니다. 2013일 날 이 종합주가지수 5월 30일 샀는데 그 접전율이 30%. 그리고 LGU 플러스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들 다 마이너스 라는데 플러스 형태를 형성했고, 한국타이어, 남해아, 삼성중공, 만도, SL, 그 다음에 삼성생명, 한국항공우주, SK텔레콤, 동아타이어, 이 종목들 샘플링을 보면 발틱 운임지수와 또 물동량 관련된, 또 통신 유틸리티 관련된,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서 금융주 삼성생명과 한국항공우주,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하나 말고 한 번 더 볼까요? 그 다음 파죠. 상대적으로 하반격성 보였던 종목들 보면 자동차 부품부나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내수주들과 미리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 자동차 부품주들로 이 패턴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결론을 내죠. 앞으로 이번 주나 이제 3, 4분기 시장은 분명히 금융주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생명 요 주가들이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대차장고와 그 다음에 IT와 자동차의 대차장고 보시면서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는데 주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허리가 저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이런 걸로 봅니다. 이 중심 허리가 7월 5일에서 7월 말 사이에 실적 재편에서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1선을 붕괴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현대차는 19만 5천원 마디, 기아차는 5만 5천원 마디, SK하이닉스는 28,500원과 29,500원에서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요 마디가 지지해주면 터닝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붕괴하면 7월 말까지 한 번 더 공격당하고 터닝한다. 그게 1750까지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번 하반기장에 기점을 해뒀고, 그리고 찬바람 나면 지금보다 좋은 시장이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1900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7, 8월달은 잊어버리시고 9, 10월달까지 그냥 정한판 끄고 본업에 충실하시고 연말에 대응하시는 게 더 낫다. 여기서 뭔가 머릿속 하다가 오히려 손절매만 당하고 오히려 늪에 빠진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DI 지수가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찬바람 불면 증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쌤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